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인포 발표의 기술 그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하고 싶은 말은 좀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창업경진대회나 뭐 투자유치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정부 지원 사업과 같은 그런 이제 평가 자리에 가게 된다 그러면 발표 자리에 나갔을 때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는 하지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격을 받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공격을 받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 제자들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후기를 들어보면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이제 제자들도 뭔가 효과적으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적을 당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이제 차후에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아이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아이템은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은 뭐 극복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대뜸 질문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사실은 질문이 아니고 시비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발표 평가가 됐건 사업 계획서가 됐건 어쨌든 심사자들이 보는 관점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이상적으로 심사를 받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상단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게 평가자의 어떤 도덕성이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혹이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평가자들이 모두 공정하고 모두 바른 생각만을 하고 있고 모두 감정적이지 않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개차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심사자들 쪽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자들 쪽에서도 있고 발표자들 쪽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평가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틀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지원자의 태도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평가자라고 어떤 태도에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가끔 볼 때 보면은 좀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설사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제재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심사위원장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고 사실 보통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영악하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파트까지는 안 가고 보통 팩트 선에서 보통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와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 끝난 시점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위기를 가져가는 건 좋지 않으니 뭐 주의해 달라 정도로 가지만 사실 그 시점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뭐 시작부터 끝까지 공평하게 똑같이 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또 배워갈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좀 뭐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저도 우리 애들 이렇게 그 뭐냐 뭐 이렇게 멘토링을 하거나 발표 연습을 시킬 때는 되게 독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현장에서 나오지 않을 그런 표현들조차도 조금 거리낌 없이 이렇게 예방주사 놓듯이 한번 좀 겪어봐라 그러고 좀 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야 어디까지나 이제 그 제자들과 저와의 어떤 신뢰관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은 아니고 정말 진심은 아니고 이런 상황까지 좀 이제 압박을 줘서 뭔가 좀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사실 교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런 어떤 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하는 거지. 제가 어디 평가 자리에 가가지고 뭐 그거 내가 하면은 어떻게 할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신뢰관계에서 하는 거지. 제가 우리 애들 어디 가서 그렇게 맞고 들어오는 꼴은 또 못 봐요.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상황을 봤을 때 그 좀 날카로운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 발전을 위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날카로운 질문 말고 정말 감정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거의 12조에 가까운 질문이고 뭔가 분위기상으로 이거는 거의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고 아무리 봐도 이 분위기상 이거를 내가 좀 만회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시점에 멘붕을 겪지 말고 그냥 같이 공격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와라 그럴 거면. 아니면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적어도 창업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설사 발표평가에서 준비가 미진해서 까이더라도 보통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의지와 어떤 그 기본 어떤 방향성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진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너 뭐 죄졌냐? 죄진 거 아니잖냐? 왜 그 사람한테 잘못했듯이 그렇게 당하기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심사위원이 잘못된 거고 그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전달을 하고 와라. 이런 얘기들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의 기술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제스처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 컨택트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용을 하고 뭐 이런 기술들도 있지만 사실 그 기저에 깔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대표자로서 내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뭔가 누군가가 조언이나 질문이 아닌 시비를 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를 건드리는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는 건 여러분이 사업의 어떤 회사의 대표로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의 어떤 그 대표자가 됐고 여러분의 직원이 어떤 누군가에게 그런 식의 횡포를 당한다 그러면 그걸 대표자로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표자로서 최소한도로 지켜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는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발표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건 피할 수가 없고 태생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아이템의 한계나 그쪽이 심사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바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회피해서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잘 넘기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이 대표자로서 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심사자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이 그러한 판단을 하고 그러한 발표를 하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는 평가자의 몫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렇구나 가서 싸우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전사가 돼서 갔는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두 가지의 상반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 다 제가 실제로 심사에 참여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심사위원장은 아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어떤 경우였냐면 그거는 이제 창업 경진대회였었는데 어떤 대표님이 나오셔서 했었는데 발표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화재 경보기였습니다. 화재 경보기였고 그분이 무슨 스마트 화재 경보기라고 해서 사실 그런 아이템들이 한때 되게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건물의 이 화재 경보기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스마트하고 뭔가 좀 더 기존 대비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뭐 IoT까지 들어간 그런 화재 경보기를 만들겠다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저한테 컨설팅 들어온 경우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조금은 특색 있는 그런 화재 경보기이긴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30만 원이에요. 근데 보통 화재 경보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래된 건물에 다는 그런 이제 그 일반적인 화재 경보기가 보통 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질문이 나오는 거는 자, 교체 수요가 됐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 사람이 제시한 그 시장을 보면은 이 화재 경보기가 필요한 어떤 특정한 시장을 지칭해서 여기를 타겟팅해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로 전국에 있는 모든 화재 경보기를 다 바꿔서 그 교체 수요가 다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질문은 뭐였냐면은 이제 그런 질문이었죠. 지금 현재 전국에 화재 경보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은 분명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30만 원씩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화재 경보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싼 금액이다. 그러면은 기존의 건물주들의 입장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니까 하긴 해야겠지만 대뜸 이렇게 3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이 비용,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인식의 괴리감과 이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이런 차이점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 돈을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열폭을 하셨죠.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화재 경보기가 얼마인 줄 아냐? 3,000원이다.
그러면 그 3,000원짜리 화재 경보기를 달면은 화재 경보기로서 보이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오동작도 많고 사고도 많다. 그러면 당신은 3,000원짜리 화재 경보기를 그냥 돈이 싸다고 달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더 다른 것들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열폭을 하면서 막 이렇게 훈계하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00원과 30만 원이에요. 무려 100배예요, 100배 가격이. 제가 지금 3,000원짜리 화재 경보기 중국산 싼 거를 달아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달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그거를 달 때 부담감을 안 느끼겠냐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신다면은 뭐 최근에 어떤 인식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문제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부분들, 혹은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설득을 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문제인 거지, 마치 이거는 이제 그거죠. 제가 죄진 거 아니잖아요. 예.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열폭을 하셨죠. 뭐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뭐 제가 점수를 잘 줄 리는 없지만은 다른 분들도 잘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면 돌파라고 본인이 착각을 하면서 시원하게 발표를 말아먹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심사위원이었으면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어떤 태도나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동문서답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게 너무 좋은 거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니들은 이걸 써야 돼. 다른 답은 없어. 그냥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그거 말고도 대안은 많았거든요.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에서도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상품성도 없고 영업력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사례죠. 본인은 정면 돌파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그냥 딴 방향으로 잡고 자기 혼자 열폭하는 케이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경우로 봅시다. 어떤 자리에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이 프로그램 선정이 되면은 예비 창업자로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공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자리였죠. 그 중에 한 심사위원 분께서 엄청나게 짰어요. 그 기업 하나가 아이템이 꽤 괜찮았는데 사실은 시장 조사도 많이 안 돼 있고 분석에 대한 사항도 좀 많이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BM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하기는 했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보완할 부분이 되게 많은, 그렇지만 뭐 기본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 엄청나게 짰어요, 진짜로. 뭐 거의 그냥 그 사람이 뭐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할 거냐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듣는 걸로만 생각을 하면은 제가 생각을 해도 아니 저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사업을 하면 될 텐데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에 그 듣던 학생이 그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뚜껑이 열렸나 봐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지원한 게 예비 창업자다. 지금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겠다는 프로그램에 내가 지원을 했고, 여기 지원을 한 이유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을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준비를 혼자서 하려니 너무 힘든데 여기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런 부분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내가 선정된 다음에 당신들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내가 이거를 모두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여기 왔으면은 말 그대로 내가 여기 지원을 했겠냐, 그냥 사업을 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심사위원의 그 질문을 거기에서 걸근 반박을 하더라고요, 끝으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거였죠. 만약에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준비된 창업자를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생각에는 이 안에 지원한 사람 중에 얼마나 그렇게 많은 창업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나는 여기서도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나갔어요. 예. 그 친구 선정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지원 사업 잘 받고 있을 거고, 뭐 아마 그 뒤에 얼핏 듣기로는 예창패도 이제 선정돼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항상 웬만하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뭐
모든 상황에서 결국에는 심사위원도 사람이고 그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그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돌발 상황 중에 어떤 것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곡을 찔렸거나 아니면 시장이 변화하고 있거나 이런 캐치를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순수하게 사람만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 지원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심사자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그날의 분위기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 내가 뭐 이런 것도 준비 안 했나? 나는 진짜 뭐 못했나 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주눅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비 창업자예요. 그리고 초기 창업자예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2년도 안 된 그런 사업자들이에요. 부족한 게 당연한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논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 열심히 해서 축적해온 결과물들이 있는 거고 부족한 거는 계속 보완해 가면서 가야 되는 게 사업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직도 고민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일이 있다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죄진 것처럼 막 하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런 당신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그럼 이런 거 다 준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발표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막 들어오는 어택을 막 이렇게 막 방패로 막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소통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보통 회사에 면접하러 갈 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회사에 면접하러 갈 때 여러분도 면접을 보지만 또 여러분이 그 회사를 면접 보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아무리 좋은 조건에 뭐 아름다운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위기상으로 도저히 이 회사가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니다가 그만두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예비 창업 패키지건 초기 창업 패키지건 혹은 어떤 다른 지원 사업이건 창업 경진대회건 그런 데서의 수상 경력이나 선정되는 게 여러분의 어떤 창업의 방향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사업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념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 아이덴티티 자체를 본질적으로 건드리는데 그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고 평가자나 심사자 개인의 어떤 감정이 지극히 반영된 거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 준비는 항상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이 부족함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똥꼬집을 부려도 결국에는 평가는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고집일 뿐이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화재 경보기 같은 사람들인 거죠. 내가 이걸 오래 해봐서 알아. 사람들은 이게 필요해. 근데 안 써? 이게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심사자가 얘기하는 게 정말 트집이고 적어도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막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다 그런다면은 정면으로 반박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아이덴티티고 여러분 사업에 대한 프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자 뜬금 인포 발표의 기술 그 7번째 시간 하고 싶은 말은 좀 하고 살아도 된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본인의 사업에 대한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끝까지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